원래는 우리가 본과가 없었잖아요, 그죠? 네, 본과가 없이 또 감염의 위험도 있고 해서 이렇게 돌려보냈는데 선생님들하고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좀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도 여기 예배에 나온 친구들은 열심히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졸린 눈을 비록 하고 있지만 열심히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좀 회의를 한 결과 좀 그래도 뭐 제자 훈련처럼 약간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보다는 뭔가를 유익한 시간으로 만들면 좋겠다 해서 조금 여러분들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큐티를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많은데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익히고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좀 편하게 할게요. 지금은 떠들어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설교가 아니고 예배가 아니고 강의 시간이에요. 강의인데 좀 자유롭게 다음 주부터 제가 간식을 좀 준비할게요. 여러분 뭐 먹고 싶니? 간식 뭐 먹고 싶니 다음 주에? 피자. 자, 피자면 우리 한 번 먹고 그 간식 계속 못 먹을 수도 있어. 자, 일단은 제가 다음 주에 간식을 좀 준비하고요. 저도 좀 편하게 할게요. 질문 있으면 좀 해주시고 그래서 좀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좀 방법론을 좀 배우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큐티를 좀 어디서 배워본 친구들이 있나요? 어디 왜? 네. 어디서 배웠어요?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갔다 왔어? 언제 갔었어? 중1 때? 채민도 갔었어? 중2 때? 거기서 큐티를 어떤 식으로 하라고 가르쳐줘요? 자고 일어나서 해라. 아니 그거 말고 말씀을 어떻게 보고 뭐를 찾아라 뭐 이런 거 말씀 안 해주셨어요? 응. 응.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방법이네요. 자,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왜 위험한지. 자 여러분 굉장히 그 노래 하나를 들려드릴 텐데 자 오늘은 해석 자 큐티가 해석과 적용으로 나뉘는데 오늘은 해석의 부분인데 제가 딱딱하게 하면 여러분들 진짜 재미없을까봐 진짜 4차원 노래를 하나 준비했어요. 이거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 한번 보세요. 4차원 노래를 해석해놓은 영상인데 소리 좀 켜주세요. 무키무키 만만수 아니? 들어보세요. 2000년대 대중가요는 글로 완전히 전체하면 3022년 고걸 다강사 서곡교는 수능특 강 수업으로 무키무키 만만수의 노래들을 가르치게 되는데 3022년 학교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계 제3차 대전으로 인해 모두 소실되었다고 생각한 2000년대 대중가요 일부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2000년대 대중가요가 어땠는지에 대해 대략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의 대중가요입니다. 그 작품은 무키무키 만만수의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로 이 노래를 통해 2000년대의 대중가요에 대해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나긋나긋한 내레이션 이후 급발진하는 샤우팅이 당시에 유행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관객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볼 때 무키무키 만만수의 노래는 굉장히 대중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음성이 남아있지 않은 다른 노래들도 아마 이런 식일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가사를 보겠습니다.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다. 어쩌고저쩌고 파리의 택시 운전사. 땅바닥을 굴러다니던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을 발견한 후 영감을 받아 쓴 가사라고 합니다. 하이든의 놀라운 교양을 조금 뒤로 넘겨주시겠어요? 택시의 급발진으로 터진 에어백이 내 얼굴을 방향키로 오른쪽. 파리의 택시 운전사지만 프랑스의 택시 운전사도 아니고 유럽의 그렇죠. 택시 운전사도 아닙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파리의 택시 운전사지만 지구의 택시 운전사도 아니고 유럽의 택시 운전사도 아닙니다. 무키무키 만만수는 해체주의를 표방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프랑스. 자 여러분 이 노래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채민 들어봤어? 야 이거 수능 금지곡 이거 알아?
이거 하면 머리 이거 얘네 노래 중에 벌레벌레라고 뭐 있거든요. 그러면 수능 뭐 영어 듣기를 해야 되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서 저 멀리서 막 이게 들리는 거야. 벌레 그래서 수능 금지곡이래요. 아 얘네가 되게 독특한 그룹인데 실제로 있는 그룹이에요. PPT 제가 띄워주시고 여기서 뭘 말했냐면 우리가 해석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우리의 해석은 모든 삶의 영역에 다 돼 있어요. 노래 가사 같은 경우도 아까도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다 이런데 뭐 아까 해체주의 이야기했죠. 그 파리의 택시 운전사인데 뭐 유럽의 택시 운전사는 아니다, 지구의 택시 운전사는 아니다. 그래서 말하는 뭐 파리에는 속해 있는데 파리는 뭐 유럽에 속해 있고 뭐 어디 지구에 속해 있고 이런 거를 강요하지 마라. 우리는 그런 걸 해체하고 그냥 나 자신이 그 객관적인 그 이것만을 좀 하겠다 이런 뭐 해체주의가 뭐 얘네 걸그룹 안에 있어요. 뭐 그런 걸 뭐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건데 이 사람이 그 가사를 가지고 해석을 해냈죠. 아까 여러분들 아까 그 노래 처음 들었을 때 느낌 어땠어? 뭐 이런 노래가 다 있어 이렇게 했지만 이 사람은 뭘 했냐면 유튜브 하는 이 사람은 그 가사를 가지고 뭔가 의미를 풀어냈죠. 이게 해석의 과정이야. 근데 해석의 과정은 생각보다 좀 어렵고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최승호 시인 알아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 사람 말고 여기 이 사람 말고. 자, 시인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자, 시인이 대한민국에서 돈 제일 못 버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죠? 자, 이 사람이 숭실대 문예창작과 교수님인데 이 사람이 왜 유명해졌냐면 수능에 이 사람 시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그 자신의 문제를 풀었는데 다 틀렸어. 여러분 이게 근데 웃고 넘길 일이지만 뭐 교육부 교육정책이 막 그러네 이러면서 막 할 일도 되지만 이게 굉장히 여러분 생각해봐야 될 일이에요. 뭔지 알아요? 해석이라는 행위에서 독자는 저자의 의도를 똑같이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어디 카자흐스탄에서 큐티를 했다 그럴 때 제가 위험할 수 있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아니도록 의도를 하셨는데 우리의 독자들의 느낌만 찾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저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동영상 초반에 뭐 3000 몇 년이 됐을 때 지구의 가요는 이랬을 것이다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남아있는 텍스트 그 무키무키 만만수의 노래 가사를 가지고 그 당시 가요는 이랬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잘못된 해석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사람 시가 어떤 시가 나왔냐면 한번 볼래요? 네. 이거 이름 뭐지? 굴비. 자, 요 링크 하나 클릭해 주세요. 링크 클릭해서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이 시 본 적 있어, 여러분? 준비하면서 본 적 없죠? 이게 아마 논란이 돼서 내려갔을 거야. 링크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인터넷 창을 한번 보여주시면 국어. 이 사람이 블로그에서 국어에 관해서 다 정리해놨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런 방식대로. 국어시가 뭐냐면 뭐 이런 거거든요. 밤에 식료품 가게 캐캐 묵은 먼지 속에 죽어 하루 더 손대 묶어 터무니없는 하루 더 기다리는 북어들의 10개 문대가 나란히 꼬챙이에 끼어져 있다. 나는 죽음을 꿰뚫은 대가리를 말한 셈이다. 한 쾌의 혀가 자갈처럼 딱딱했다.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내려주세요. 이 사람이 이걸 분석해놨어. 밤의 식료품 가게는 부정적인 시공간적 배경이다. 터무니없는 거는 생각 없이다. 뭐 북어들은 의식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상징한다. 뭐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리고 제일 웃긴 게 뭐냐면 분대가 돼 있는데 북어들의 일개 분대가 돼 있는데 분대는 군대를 상징하는 용어다 이래놨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시를 공부를 했어. 텍스트를 가지고. 근데 저자는 아까 그림 다시 보여주세요. PPT 이거 끄고 이제
자, 언어형 점수가 안 나온 친구들 지금 잘 들으세요. 자, 저자가 앞에 그 사진에서 보면 이 기사를 쓸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이 시에 대해서 죽음을 의도한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것은 캐치하지 못하고 전혀 다른 것을 엉뚱하게 우리가 캐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런 해석이 똑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시 찾아봤어, 형이? 자, 다음. 자, 왜 그래요? 우리가 제가 유학 관련한 얘기 했었나요? 안 했었어요?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사람은 그 유학 가려고 원래는 준비를 했었어요.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조금 논문을 쓰고 막 이렇게 해서 교수를 좀 하고 싶었었어 옛날에. 근데 길이 잘 안 열려서 지금 못 가고 있는데 그 해석학, 성경 해석학에서 이런 기본적인 모델을 씁니다. 기본적으로 저자는 글을 기록을 하죠. 그리고 그 글을 통해서 독자는 이해를 하죠.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 카자흐스탄 그 한 친구들 잘 들어. 자 우리는 굉장히 무엇을 중심으로 이해를 해요? 독자들 중심으로 이해를 해요. 독자들 중심으로 해요. 독자를 중심으로 이해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음 거 하나 보여줄래요? 자 여러분들이 모쏠이야. 자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모태솔로예요. 편의점을 갔어. 이분 여자 알바생이 나한테 초콜릿을 줬어. 그것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여자 알바생이 나를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뭐 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자 이게 저자와 독자와 텍스트예요. 저자의 의도는 뭐예요? 알바생의 의도는 뭐야? 그냥 발렌타인데이 때 1+1으로 하나 더 초콜릿 주는 게 있었을 뿐이야. 그게 뭐야? 저자의 의도예요. 그리고 텍스트는 뭐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이겠죠. 선물을 주는 그런 객관적인 행위들이죠. 근데 독자는 뭐예요? 이 남자애, 못쏠 남자애는 어떻게 받아들여? 저자의 의도는 저 여자의 의도는 나를 좋아해서 애정을 표현하는 거네. 라고 머릿속으로 뭐예요? 이미 애 낳고 이 이름 뭐로 할까? 이것까지 다 이미 펼쳐진 거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해석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나요? 저자의 의도에 1번적으로 있는 거죠. 성경 기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무엇을 의도에 두고 썼는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이 특히 더해요. 요한계시록은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쓰여졌을까?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를 위해 1차적으로 쓰여졌을까? 소아시아 7교회를 위해 1차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단들은 뭐예요? 이것은 요한이 먼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잃어버리면 뭐가 돼? 이상한 해석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흰말은 뭐고 뭐 이건희가 흰말을 타고 뭐 이단들이 막 그렇게 해서 그 걸러내는 1차적 방법은 뭐냐면 1차적 저자와 1차적 독자의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하면 여러분들 머리가 깨질 수 있어. 자 오늘 해야 될 거는 그래서 이거예요. 해석의 우선순위는 저자, 텍스트, 독자 중에 저자에게 1차적으로 있어. 저자에게. 자, 시인이 시를 썼으면 시인에게 가서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앞에 그 시인이 죽었어.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남아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텍스트, 시밖에 없어. 그리고 그것을 읽는 독자들밖에 없어. 우리는 의미를 추론해야 되는 거야. 자, 성경의 의미를 성경 기자들에게 다 가서 물어보면 좋겠지만 그러면은 이제 가장 정확한 해석이 되겠지만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성경 기자들은 다 죽었어 지금. 근데 그 언어 이론에서 이런 게 있어요. 내러티브 이론에서 신비평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건데 미국에서 텍스트 안에 저자들은 그 저자의 의도가 모두 녹아나도록 텍스트 안에 저자의 모든 의도를 남겨두었다 이런 게 있어요. 성경의 영감론하고 비슷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뜻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연구하면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큐티라는 부분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충분히 연구를 거치지 않고 그냥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만을 찾다 보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해할 수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러잖아요. 그 잘못된 말씀인 거 알죠? 문맥에서 봐야 돼요. 문맥에서. 텍스트의 문맥에서 보면 그거는 이제 욥의 친구들이 욥을 그냥 비꼬면서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신빙성이 없는 말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보면 우리가 오해할 만한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나머지는 차차 이제 보고 우리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굉장히 그래서 연구가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너무 깊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자,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문예적, 정경적 해석을 개혁주의 장로교에서는 하라고 하는데 차차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모쏠들이 편의점 가서 초콜릿을 주면 저자의 의도를 먼저 생각해보자. 네,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렵지 않죠? 머릿속에 무키무키 만만수만 남아있지 지금. 집에 가서 벌레 이거 찾아볼 거 이것만 생각하고 있지. 그래도 괜찮아요. 자, 오늘 첫 번째 강의 이렇게 마치고요. 앞으로 5월은 이런 식으로 조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반 모임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좀 정상적으로 나올 때까지는 6월이 되면 이제 좀 출석률이 올라오면 반 모임을 할 수 있으니까 5월은 조금 이렇게 졸리더라도 제가 이렇게 강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이제 마치고 선생님들과 인사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강의 가운데 배웁니다. 하나님 성경의 저자이신 그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하지만 그 인간 저자들에게 감동을 주신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도를 쫓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진무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선생님한테 얼굴 도장 찍고 들어가시고 선생님들은 출석부 기록해 주시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코로나 걸리지 말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